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여러분들 10월 9일 3일 정말 태극기가 많이 모였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왔습니다. 광화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말이죠. 2천만 3천만 정말 광화문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 무너집니다.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10번 100번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겠습니다. 노는 시간에 광화문 나가자. 쉬는 시간에 광화문 나가자. 도울 일 있으면은 정광훈 목사든 애국시민단체 돕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상황이 아주 묘하게 우리 애국 세력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황성욱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황성욱 변호사 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네. 매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광입니다. 네. 9일날 대표님도 집회 나가셨죠? 그렇죠. 네, 저도 나갔는데 엄청난 수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못 만났잖아요. 너무 많아갖고. 그 정도 인원에는 만난다는 약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화도 잘 안 되고. 예. 사실은 저는 가까운 데 있었어요. 예. 불과 한 20m. 근데 20m 오려면은 1시간 걸려요. 그건 못 들습니다. 네, 못 들어요. 그리고 9일날 집회는 제가 참 놀라웠던 게 혹시나 3일에 비해서 덜 나올까 싶어서 나라도 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결국 그러면서 다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참 나가서 저도 처음에는 좀 적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밀집도가 아주 3일에 못지않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뭐 신의 한수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좌파 쪽 진영 집계법으로는 1,000만 명 나온 거 맞더라고요. 1,000만 명이나 나왔다는 거. 네. 이건 뭐 좌파 집계가 아니라 네. 공식적 집계입니다. 뭐 이제껏 대한민국 기준이 그렇게 적용돼 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엄청난. 지난번에도 네.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3일날 집회 2천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들더라고요. 예, 좌파 배치도 1,000만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가야죠. 예. 예. 무엇보다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국민들께서도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알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날 제가 연설도 좀 했지만 예. 명재권 판사. 예. 이 사람 너무 화나요. 그런데 조국 동생 영장 기각한 그러니까요. 예. 아니 어떻게 그걸 기각하냐.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검찰이 이 판사가 누가 될지 영장 판사가 누가 될지 대충 안다면서요? 그게 참 애매합니다. 예. 사실은 그 영장 담당 판사가 제가 중앙지법엔 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보도에 따르면 그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종의 추가로 이번 정권 들어서서 보임한 그런 분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영장을 어떻게 누가 담당할 것이냐도 사실은 배당 프로그램으로 돌린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일선 실무에서 소위 말해서 조금 사건 좀 해보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 내가 오늘 영장 청구하면 담당 판사가 누가 배정이 받을지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통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예. 저도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 그걸 과연 모르고 청구를 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보려고 청구한 건지 그런 얘기들이 법조계에서는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죠. 예. 만약에 그래 이번엔 명재권이다. 네. 윤석열 검찰이 한번 넣어봐라. 간보자 한번. 뭐 이것도 발부 안 하겠느냐. 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좀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세간에서는 적폐 사건 때는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 사건 때는 뭐 거의 영장이 발부가 됐고 예. 심지어 뭐 양승태 대법원장한테도 발부가 됐지만 예. 뭐 또 한편으로는 이 정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기각하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많이 봤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사실 피의자가 실질 심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변호사하고는 못 봤습니다. 예. 자, 만약에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예. 자 한번 간보자. 네. 우리 다음에 또 누를 거 계산하고 예. 이 자들이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나 예. 한번 보자. 그래서 명재권이 영장실질심사 판사임에 알고도 네. 넣었다. 그럼 이거 대단한 전략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다가 다 까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결국 검찰이 재청구한다 그랬죠. 예. 요거는 실무적으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청구를 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청구한 범죄 사실로 이제 기소까지 가겠죠. 예. 근데 만약에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검찰이 재청구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청구하지 않았던 사실까지도 이만큼을 보탭니다. 더 수사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했어요. 예. 추가 그렇게 범죄 가서 혐의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하나 맞을 거 10대 맞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일선 판사님한테서 잠깐 살짝 들었었는데 네. 이제 이 정도 갖고는 영장 발부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나중에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서 재청구 들어온 거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발부해 주면서 미안하더래요. 아. 애초 발부해 줬으면 피의자가 요 정도로 기소될 텐데 자기가 기각을 해서 이만큼 된 건 아닐까.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법조계의 일종의 여담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관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판사님 미안하다는 거는 네. 뭐 지금처럼 시국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예, 사건이죠. 일반 네. 사건, 네. 민생 사범이라든가 이런 네. 거 봤을 때,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하는데 예. 알고 봤더니만 더 큰 게 붙어갖고 이 사람 피해 많이 당했구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지금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재청구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뭐 기각을 한다? 어떻게 나올지 진짜 저도 참 궁금한데 재청구를 하면서 분명히 소홀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데 기각당한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관례대로 하자면 검사에게는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예. 어쨌건 이게 의도적이었다라고 본다면 그건 엄청난 윤석열 전략이죠. 검찰 체제의 엄청난 전략이다. 전략이고 예. 그렇게까지 했겠냐 싶으면은 조금 다르게 볼 여지도 있고요. 여지가 있고 예. 어쨌건 말이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국민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그렇습니다. 예, 명재권 판사에 대한 분노. 순전한 판단에 대해서는 보통 법조인들이 잘 비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제3자가 예.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하지만 법조와 법리 해석에 있어서도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의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피의자가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자기가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어떤 그런 맥락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심사제도가 만약에 피의자가 출석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을 한다 그러면 그럼 과거처럼 실질심사를 왜 합니까? 네. 서류만 보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이번 조국 동생 조건에 대한 영장 기각은 조국 측으로 본다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았다. 뭐 순간적인 이득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항상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불구속을 원하니까요. 그러나 정권의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마디로 국민들 분노를 일으키게 그렇죠. 한 거니까. 예.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이 정권도 모르나요? 모르죠. 이 사람들은 자기끼리 평등, 자기끼리 해먹자. 누구는 더 평등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저자들은 사람, 우리는 개돼지.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모이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간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서 말이죠. 이번에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계속했지만 한겨레가 정말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지금 어떤 의도로 지금 그런 기사를 냈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딱 그 기사의 프레임을 보고 윤석열 총장이 우선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라는 걸 폭로하는 기사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윤중천 씨인가요? 그 사람 관련된 기록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그걸 조사하지 않았다. 뭐 이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허위사실 같아요, 보면. 근데 사실 보면 그게 진술로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수사 자료의 일부분이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이 정권이 들어와서 김학의 사건은
재조사를 했던 사안이란 말입니다. 과거에도 수사했었고 이 정권 들어와서도 또 재조사를 한 사안에 그럼 그때 얘기할 것이지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정작 내용이 그런 의혹이냐, 그럼 윤석열 총장이 무슨 접대를 받았고 비위가 있는 사람이었냐는 식으로 질문을 들어가면 또 취재했던 기자들은 그건 아니다. 그럼 왜 보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한겨레는 기스 엄청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무리 전체주의를 추종하든 뭐든 간에 언론의 기본은 지켜야죠. 굉장히 지금 좌파들이 급하다. 과거 최동욱처럼 뒤집어 씌워서 빨리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람 쫓아내더라도 그래도 뭔가 모양새를 만들어 놔야지. 그러니까. 예? 이거 뭐 뻔히 다 보이는 수를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자들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보면 언론인들도 이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신의 한수 같은 경우는 공명정대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무슨 다른 언론 매체를 직접 비판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해버리면 좀 비판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언론들 불쌍한 게 말이죠. 탄핵 때 마치 자신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느냐 떠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또 언론 자유를 만끽했는데 정권 바뀌면 정말 이 땅에 언론 자유를 뭐 아주 그냥 온 곳곳에 뿌릴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 KBS 하는 거 보니까 유시민 때문에 녹취록 하나 가지고 이 자들이 오히려 지금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기자들이 취재한 거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 한마디로 바로 그것이 뭔가 협잡지를 한 꼴로 매도당해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있고, 저는 참 KBS 기자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 결국 이런 나라였습니까? 그러니까요. 언론 자유라는 게 결국 보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인가요? 그분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장이 바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취재 기자들은 일선에서 물러남을 당하고요. 그러니까요. KBS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저희가 KBS 역할 대신해야죠. 맞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정신 차리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정말 국가기관방송으로서 재난방송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진실보도는 신의 한수가 하고 그렇습니다. 역할 담당해야죠. 항상 KBS라든지 MBC라든지 지금 누가 말씀하셨더라고요. KBS하고 MBC를 봤을 경우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안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열이 받아 있어가지고 지금 한겨레도 일전에 성명서가 한번 나왔어요. 그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자분들이 각성을 하셔서 자꾸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러지 마시고 좀 제대로 보도를 하시고 또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황성 변호사도 언론인 많이 알죠? 많이 알죠. 조중동 많이 알고. 많이 알죠. 좌파 매체도 모릅니다. 좌파는. 모릅니까? 저는 좌파 매체는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좌파 매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또 거기다가 이제 자료도 주고 정정 보도할 수 있게 하죠. 공격은 많이 합니다. 공격. 그렇게는 많이 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황성욱 변호사가 또 이 우리 애국 진영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언론사에 주고 있고 또 좋은 보도가 나올 수 있게 또 틀린 걸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이제 집회가 벌어집니다. 25일 집회가 있는데 이 25일 집회가 우파 최초로 여러분들 원래는 25일이었는데 우파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 같아요. 광화문 광장을 1박 2일 점령하자 해갖고 25일, 26일 양일간 한다고 합니다. 밤샐 자신 있으십니까? 한번 세봐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밤새죠. 그럼 이 우파 최초입니까? 최초죠. 우파 최초 아니라 전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 1박 2일 동안 집회한 경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는 계속 이런 자발적인 집회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일전에도 제가 여기 신의 한수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586 운동권들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계속 터져나갈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 25일, 26일 양일간에 거쳐서 태극기 집회가 이어집니다. 1박 2일 집회 대단하지 않습니까?
꼭 페스티벌 같습니다. 애국 페스티벌. 예.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신의 한 수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25일, 26일 양일간입니다. 그래서 25일은요, 서울 분들 다 모여야 돼. 26일은 지방에서 다 모여야 돼. 그래서 서울분, 지방분 해갖고 말이죠. 진짜 2천만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황성욱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부스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사도 받고, 예, 함께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서 만나니까 많이 알아보십니까, 혹시? 예. 진짜로요? 지금 신의 한 수가 요즘에 100만이 넘어서 말입니다. 예. 제가 한번 몇 번 출연했더니만, 예. 많이들 알아보시고 반갑게 예. 악수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몰라보면 저희가 좀 쑥스러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활기차고 능력이 충만한, 예, 우리 황성욱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전략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탄핵 때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점 저도 아직 있지만 말이죠. 진실을 위한, 정의를 위한 싸움,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거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말이죠,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합시다. 모여야 되겠습니다. 모이면 커집니다, 힘이. 자, 25일 집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26일까지 1박 2일 애국 페스티벌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준비 단단히 하셔갖고 함께 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성욱 변호사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